이제 또 일주일 만에 텃밭에 내려왔습니다. 내려올 때 보니까 벚꽃이 길가에 많이 피었던데, 이제 4월 초다 보니까 이제 진짜 그 봄이 이제 다 온 것 같습니다. 어, 전에 배추 겨울 났던 그 배추들이 이제 이렇게 그 유채꽃처럼 이렇게 꽃이 활짝 피었네요. 어, 한 번씩 이렇게 텃밭에 오면서 이런 또 그 꽃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. 꽃이 상당히 또 많이 피었고, 옆에 여기는 이제 밭 언덕에 찔레가 좀 있었는데, 찔레 순들도 이제 조금씩 이제 커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봄이 정말 성큼 이제 다가온 것 같습니다. 그 쑥은 이제 좀 많이 커가지고 너무 이제는 좀 뭐 늙었다 싶을 정도로 많이 컸고, 전에 한번 이쪽으로 이제 달래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옮겨 놨었었는데, 요 달래들도 지금 조금씩 올라온 것 같습니다. 여기에는 이제 두릅 나무인데요. 이렇게 이제 두릅이 새로 이제 올라오고, 이쪽에도 이제 두릅 새싹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쪽 편에도 두릅이 이제 제법 올라온 것 같은데, 이 두릅은 여기 군데군데 이제 이렇게 두릅이 좀 올라왔죠. 이건 좀 많이 핀 것 같은데, 다음 주쯤 되면 요 두릅들도 요 크기 정도가 되고, 그러면 또 두릅을 이제 먹을 수 있을 것 같고, 이번 주나 다음 주쯤에 이렇게 두릅이 익어갈 것 같습니다. 쪽파를 저번 주에 좀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배에 갔었는데, 여기가 또 다시 조금씩 올라오고, 아주 지금도 보니까 쪽파가 상당히 또 많이 자라서 또 이번 주에도 좀 배에 가도 될 것 같습니다. 저번 주에 배간 쪽파는 그 쪽파 김치를 좀 담아 먹고, 또 이제 그 일부는 이제 오징어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부침개도 쪽파를 가지고 그 부침도 이제 해 먹고 했었습니다. 하여튼 지금이 가장 쪽파가 좋은 그런 시기고, 또 이 4월 중순만 넘어가도 이제 이 잎들이 이제 하얗게 이제 좀 변하면서 이제 뿌리 쪽을 키우고 이제 종구를 만드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, 일단 3월 중순쯤까지는 부지런히 쪽파를 이제 수확을 해서 김치를 담는다든지 또 여러 가지 요리를 해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남해 마늘 품종인데, 지금 이제 따뜻해지니까 상당히 이제 키가 많이 자란 상태입니다. 여기 이제 조금 지나면 그 칼리라든지 뭐 그 황산 칼리 같은 그런 비료들을 좀 주면서 뿌리가 좀 더 발육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하던데, 일단 이제 요 시간을 봐서 요 비료도 이제 좀 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요쪽에도 전에 이제 가운데가 좀 제가 물을 겨울에 이제 주는 바람에 냉해를 좀 입었었는데, 지금은 좀 그래도 이제 힘을 다시 얻은 것 같습니다. 가운데 요 부분도 조금 커졌고,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점점 이제 뿌리가 자라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이제 상추 모종을 저번에 이렇게 옮겨 심었었는데, 아직은 좀 어리지만 그래도 땅내를 맡고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쪽에 이제 양파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은 이제
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네요. 요 양파 사이에 또 요 그 상추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잘 이제 크고 있는 상태입니다. 저쪽에 보니까 지금 벌써 이제 봄이라고 오, 아까 여기 개미 보이시나요? 개미들이 또 막 다니고 있습니다. 이 개미들이 저희 텃밭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 진딧물이라든지 이런 걸 좀 옮기는 그런 이제 곤충이라서 조금 뭐 반갑지는 않지만, 여기 또 개미 집을 여기 상추 옆에 보니까 저기서 자꾸 개미가 나오네요. 저기 이제 개미 집을 짓고 있는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얘들이 또 활동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. 여기 심은 상추는 그래도 저쪽보다 마늘 사이 심었던 상추보다 좀 더 땅내를 좀 잘 맞고 잘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는 그 비닐 터널로 좀 덮어두고 상추를 안에 이제 두었던 곳인데, 날씨가 이제 많이 덥다 보니까 지금 와 보니까 상추 상태가 저쪽 쪽에는 좀 많이 시들어서 아마 열에 데인 것처럼 이렇게 시든 것들이 있네요. 여기 일단 싱싱한 부분들은 옮겨 심고, 일단 지금은 이제 상추 같은 걸 비닐 터널에 넣어 두셨다면 이제 밖으로 이제 밖에 심어 주시든지 계속 비닐 터널로 이제 유지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날씨가 많이 이제 더워서 안에서 이제 저렇게 잠기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, 혹시 비닐 터널을 하신 분들은 이제는 이제 바깥쪽으로 빼든지 이제 모종들을 옮겨 주시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아까 이쪽 편에도 보니까 요 시금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열을 좀 많이 받았는지 좀 많이 시든 모습이거든요. 얘들이 좀 다시 살아날지는 모르겠는데, 식물들이 보통 열을 이렇게 한번 받으면 다시 사는 게 좀 힘든 그런 상태가 오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비닐 터널을 이제 하지 마시고 이렇게 걷어서 이제 다시 비닐을 어디 이제 다른 데 보관하시든지 그런 형태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안에서 당근이 많이 컸는데 웃자랐을 것 같아요. 뿌리는 별로 크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, 그래도 이제 요 안에서도 겨우내 이제 당근이 조금은 자랐네요. 저쪽 편에도 보니까 당근이 조금 크고 있긴 있던데, 크기가 그렇게 큰 것 같진 않습니다. 요것들은 조금 안에 뒀다고, 이건 좀 많이 속이 갈라져 버렸네요. 좀 뒀다가 좀 잘 자라면 이렇게 뽑는 형태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여기도 상당히 그 잎은 무성한데 뿌리는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네요. 그렇죠. 이렇게 약간 근데 지금 당근은 이렇게 가을 당근이 좀 맛있고, 지금 당근은 이렇게 보면 약간 흰색인데 이게 약간 맛은 약간 가을 당근에 비해서는 조금 버석한 맛이라 해야 되나, 이제 부석부석한 이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오히려 당근은 가을에 이렇게 심어서 거두는 게 더 이제 맞을 것 같고, 지금은 조금 맛은 이제 가을 당근에 비해서는 좀 덜한 편이거든요. 그래서 가을에 당근을 이제 심어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아까 보니까 여기 이게 뭔지 아시나요? 이게 저희는 그냥 참나물 또는 뭐 치나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, 저쪽 산 위에 그 작년에 그 치나물이 하나 있어서 그걸 여기다가 이렇게
하나 심어뒀었거든요.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뭐 씨도 맺히기도 하고 또 꽃도 피고 막 그래서 그대로 두었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진화물이 몇 개 이제 더 올라왔습니다. 지금 3개밖에 안 돼서 또 이거 뽑고 나면 이제 더 이제 그 진화물이 없을 테니까 올해는 일단 좀 더 번질 수 있도록 그대로 두고 좀 더 자라서 또 내년이나 후내년 좀 이렇게 좀 번지면은 이걸 좀 뜯어 먹는 방식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일단 진나물 하나를 심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한 4개 정도가 이렇게 여기도 하나 있네요. 5개 정도로 좀 이제 번진 것 같습니다. 중간중간에 보니까 여기도 씨가 떨어져서 이제 진나물이 이제 된 건지 제가 이제 자세히 찾아보니까 또 여기도 몇 개 더 진나물이 이제 보이고 제가 밟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씨앗들이 다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도 이제 진나물이 하나 있습니다. 씨앗이 떨어져서 이렇게 또 번식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. 참 그 자연의 그 작물들이 자연에 있는 그런 풀들이 정말 이렇게 기르지 않았는데도 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번식을 하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. 저번 주에 감자를 이렇게 비닐을 좀 뜯어 주었었는데 오늘은 와 보니까 또 저번 주에 또 안 뜯어준 부분에도 감자들이 좀 많이 더 올라온 것 같습니다. 여기도 보니까 안에 감자가 좀 더 올라왔고 상당히 제가 먹다가 남아서 좀 싹이 좀 나서 버리기도 그랬었는지 이렇게 심었던 건데 거의 이게 뭐 심었던 게 다 난 것 같아요 지금. 그래서 이렇게 감자를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덮은 상태에서 이렇게 키우시면 좀 더 이제 빨리 이것들을 좀 수확할 수 있으니까 또 이 애들이 이제 좀 더 자라는 시간들을 더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이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이쪽 편에도 이제 저번에는 여기 알 올라오지 않았었는데 이제 4월 초가 되니까 이제 다 감자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네요. 거의 뭐 빠짐없이 심은 것들은 다 이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할 때는 뜯어주는 것이 너무 늦지 않게 너무 늦으면 이 안에서 이제 잠기듯이 지금 기온이 많이 높기 때문에 안에서 이제 잠기듯이 돼버리거든요. 그러니까 하여튼 뜯어주는 시기만 잘 맞추어 주시면 이런 형태로 심는 것도 상당히 이제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. 여기도 저번에는 이제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감자들이 지금 많이 저번 주에 비해서 한 주 사이인데도 이게 보면은 상당히 얘들이 크는 속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. 저번에는 분명히 보이지도 않았었는데 이렇게 벌써 이렇게 크게 이파리가 큰 상태가 됐네요. 상당히 참 감자도 생명력이 강한 것 같습니다. 안쪽에는 저번 주에는 전혀 한 2군데만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얘들이 힘이 좋다 보니까 이 안에서 또 이렇게 비닐을 밀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. 그래서 완전히 다 뜯어두지 않았더라도 이제 요 약간 텀이 있으면 그래도 자기들이 그러니까 요 바람이 이제 요 틈 사이로 뭐 들어가면 또 밤에는 조금 기온이 요새도 좀 낮아지는 편이니까
이렇게 틈만 있으면 그래도 낮에 어느 정도 뭐 그 고온에 이제 시달릴지라도 어느 정도 이게 견딜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걸 아예 안 뜯어주고 꽉 막힌 상태라면 얘들이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잠겨 가지고 고온 때문에 잠겨서 이제 못 자랄 수 있는데, 조금만 이렇게 뜯어준 상태면 자기들이 알아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네요. 이쪽 편에도 저번에는 몇 군데 한 양쪽으로만 좀 뜯어 주셨던 것 같은데,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비닐을 이제 밀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. 거의 오늘 보니까 거의 심었던 감자들 90%가 다 이제 올라온 것 같아요. 그래서 혹시 집에 뭐 싹이 난 그런 감자 겨우내 다 못 먹고, 텃밭 하다 보면은 이제 양이 많다 보니까 다 못 먹을 상황이 생기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 싹이 난 그런 감자가 집에 있으시면 이런 식으로 조금 따뜻한 상태가 되게 심어 주시면 또 이걸 수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그 텃밭 하시는 분들 말로 이게 정식으로 그 모종을 산 이제 그런 정식 감자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, 그래도 뭐 그냥 크기나 이런 거 상관없이 집에서 이렇게 그냥 심어서 적당하게 이제 뭐 먹겠다 이런 마음으로 심으시면 뭐 크게 뭐 이렇게 심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. 한번요 한 5월이나 정도 돼서 이렇게 심었을 때 감자가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지도 정말로 이제 뭐 못 먹을 정도로 작은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 뒤쪽에는 그냥 노지에 그 마늘을 심었었는데, 뭐 노지 마늘도 저쪽 비닐 덮은 데만큼 올라왔네요. 근데 요 밑에 보면 이렇게 촘촘하게 올라온 이런 풀들이 많죠. 이게 한삼등굴인데 어떤 분들은 이걸 또 뜯어서 나무를 해 드시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요거 하나가 이게 크면 이게 줄기가 온 밭을 막 덮고, 또 이게 까칠까칠하거든요. 이게 줄기에 이제 가시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도 못하게 이렇게 까실까실하게 이제 이렇게 밭에 이제 다닐 때 불편하게 이렇게 만듭니다. 그래서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을 뽑아 주시면 아마 나중에 이 어릴 때 하나 뽑는 게 나중에는 이 하나가 이 어린 거 100개 정도 양으로 늘어나거든요. 저희 밭에 정말 이제 한삼등굴이 많은데, 지금 올 봄에도 보니까 이 한삼등굴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네요. 그런 것들은 좀 어릴 때 이렇게 좀 제거를 해주시면 그래도 컸을 때보다는 조금 덜 이제 힘들이고, 이제 밭에 이런 제초 같은 것들이 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막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니까 이렇게 어릴 때 좀 제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비닐 위에 이렇게 얹어 놓으면 말라서 죽겠죠. 천년초가 저번 주보다는 훨씬 더 빳빳하게 일어났네요. 저기도 이제 좀 통통해지는 것 같고, 이쪽도 아직은 완전히 일어서진 않았지만 이제 천천히 이제 일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게 겨울 동안 수분을 이제 몸에서 이제 완전 뽑았다가 이렇게 봄이 되니까 다시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, 이게 오미자 나무가 이제 작년에는 요 정도 크기였는데
이제 줄기가 제법 높게 이렇게 타고 올라가고 좀 통통해진 것 같습니다. 밑에다가 좀 퇴비를 좀 뿌려줬더니 좀 더 힘을 내고 있는 것 같고, 여기 있는 나무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말라 죽은 것 같아요. 여기 제가 퇴비를 너무 가까이 좀 때문에 그런지 조금 말라 버렸고, 그렇지만 여기 두 나무는 상당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번 주에 땅에만 붙어 있던 그 당귀인데 벌써 많이 컸죠. 이게 정말 봄에는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. 당귀도 이만큼 많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요 나무는 이제 심은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제피 나무인데, 이게 제피가 열리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. 근데 잎은 상당히 무성해지는 그런 상황이고, 좀 가지치기를 좀 해줬더니 확실히 이 나무도 훨씬 더 건강하게 이렇게 새싹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제피가 좀 더 크면은 열매가 맺힐지 모르겠는데, 저희 밭 저 안쪽 대나무 밭에 제피가 이렇게 좀 자생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. 그래도 너무 그늘에 있다 보니까 그 나무들은 이만큼 튼튼하게 자라지는 못하고, 그래도 간혹 그 나무들 중에 이제 암나무가 있어 가지고 열매를 맺는 나무들도 있었습니다. 그래도 이 나무도 좀 열매가 맺히는, 이 제피는 암나무 수나무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나무도 좀 암나무라서 잘 자라서 좀 이렇게 열매가 맺히면 좋겠습니다. 저희 복숭아 나무인데 이제 꽃이 이제 피려고 꽃몽우리가 막 터지려는 그런 순간입니다. 여기도 보면은 꽃몽우리가 이렇게 붙어 있죠. 복숭아는 저기 다른 산수유나 이제 매실나무보다는 조금 늦게 꽃이 피는 것 같습니다. 아마 이런 정도 날씨라면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이 꽃이 다 피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. 오히려 꽃이 활짝 폈을 때보다 저는 이렇게 약간은 필락 말락 이렇게 이제 꽃봉우리 상태인 또 이 상태도 상당히 이쁜 것 같거든요. 올해 가지치기를 좀 해주고 했었는데 그에 비해서 또 꽃은 또 크게 좀 잘 맺힌 것 같습니다. 아마 전문적으로 이 키우시는 분들은 이게 꽃이 피면은 적화라 해가지고 그 과일을 좀 크게 하기 위해서 요 가지에 이제 몇 개만 남기고 다 따고 이렇게 하시는 걸 봤거든요. 작년에도 적화를 좀 했었는데 올해도 한번 보고 이제 뭐 적화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근데 너무 올해 가지치기를 좀 미리 많이 해준 바람에 또 적화까지 또 하면 애들이 어떨지, 그런 혹시 체력적으로 너무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을지 그런 것들은 조금 걱정이 되긴 하네요. 그래도 이렇게 요 적화를 이렇게 해주고 나면 이 부분이,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꽃이 여러 개 폈을 때 하나를 적화를 해주면 여기에 또 잎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뒀다가 잎이 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적화를 유도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. 봄에는 처음에 올라오는 이런 작물들이 상당히 좀 굵고 튼튼한 것 같습니다. 이게 부추인데 이파리가 상당히 크죠. 여기 한번 심어 놓으니까 이제 저렇게 이렇게 쭉 이 복숭아 나무 밑으로 이렇게 쭉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추가
또 몸에 상당히 좋잖아요. 지금 한 번 정도 얘들도 이렇게 한번 베주면 또 오히려 더 이제 잘 자라고 이런 면들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부추도 한번 오늘은 이제 그 저쪽에 쪽파랑 요 부추랑 조금 베어 가서 또 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 요리에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. 지금쯤 한번 베고 또 이게 금방 한 3, 4주 지나면 또 이 정도로 커지거든요. 그래서 지금 한번 이렇게 베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요 밭 바깥쪽에 여기 심었던 양파들도 잘 올라오고 있네요. 이게 적양파라서 다른 일반 양파보다는 세력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지만 일단 적양파가 또 나름 적양파에 이제 또 맛도 있고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은 또 향이 일반 양파 하얀 색깔 양파보다 못하다고 요리하는 데는 또 뭐 잘 안 넣는 분도 있다 하지만 또 이게 또 건강에는 또 도움이 된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적양파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 요 사이에도 저번에 어두울 때 상추를 또 여기 좀 모종을 옮겨 심었었거든요. 근데 그 모종이 어느 정도 땅내를 맡고 좀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봄 되니까 텃밭이 상당히 뭐 풍성한 것 같습니다. 여기도 또 모기인데 귀엽게 모이들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얘들은 약간 그늘에 있는 걸 좋아해서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심어줬었는데 이게 또 번져서 지금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번졌습니다. 지금 연할 때 이렇게 해도 이제 맛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요게 이제 세력이 이제 그 심은 지 사실은 뭐 지금 2년째 정도 돼서 어느 정도 정착은 한 것 같은데 또 아직은 좀 더 이제 번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좀 더 큰 잎이 돼서 이제 뿌리가 건강하게 될 때까지 일단은 둬볼 생각입니다. 일단 여기 머위도 성공적으로 어느 정도 정착을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여기가 워낙 이 한삼등굴이 많은 이런 곳이라서 이 한삼등굴 속에서 나중에 이제 한삼등굴이 많이 크고 이렇게 하면 얘들이 좀 힘을 못 쓰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. 그래도 일단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예, 상당히 지금은 상당히 부드러운 상태인 것 같고, 약간 머위 맛이 나네요. 머위는 또 몸에도 좋다고 하니까, 밭에 이렇게 머위를 좀 심어 두시면, 또 이제 이 머위 장아찌 같은 것도 해가지고 드실 수 있고,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번 주에 여기서 달래를 좀 뽑았었는데, 또 그새 또 새로 좀 이렇게 큰 달래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게 한 주 한 주 이게 크기가 막 커지거든요. 그래서 저번에는 달래를 좀 캐가 가지고 거기 쪽파랑 같이 부침개 할 때 이거 같이 넣으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. 그래서 뭐 아무래도 자연에서 이렇게 직접 야생으로 나는 풀들이 길러온 그런 풀들보다는 기른 풀들보다는 더 이제 뭐 약성도 있다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뭐 텃밭 주변에 혹시 이렇게 달래가 난 데가 있다면 이렇게 좀 뽑아가서 뭐 쪽파라든지 부추전 같은 거 할 때 같이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원래 달래 뿌리가 이렇게 마늘처럼 이렇게 있는데 잘 안 뽑히는데 여기는 땅이 부드러워서 그런지 또 이렇게 뿌리가 뽑히는 것도 있네요. 그래서 여기가 좀 달래 군집지처럼
이렇게 봄 되면은 달래가 좀 많이 나서 한 번씩 올라와서 이렇게 가고 그렇게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앉아서 이렇게 자세히 보다 보면 이게 군데군데 이렇게 나 있는 게 보이거든요. 너무 빨리 휙휙 지나가면 잘 안 보이고, 여기 앉아서 뽑다 보면은 자꾸 옆에 또 보이고 또 보이고,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이거 많이 뜯어가도 사실 전에 많이 뜯어가 가지고 제때 반찬 안 해 먹으면 그냥 버리는 경우도 많아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, 그죠? 그때 이제 필요한 만큼 보이는 대로 이렇게 이제 뽑아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번 주에 또 이렇게 뽑아 가잖아요. 근데 또 없는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와보면 또 그게 많이 올라와 있고, 이게 시차를 두고 막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또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. 봄이 되니까 상당히 들에 이런 뭐 먹을 것들이 상당히 이제 풍성한 것 같습니다. 혹시 여러분들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아나요? 저희 밭 언덕에 보면 매년 봄 되면 이 나무가 있는데, 이게 무슨 화살촉 나무라고도 하고, 이게 저희는 홀잎이라고 했거든요. 홀잎. 그래서 요 새싹을 살짝 데쳐서 뭐 깨소금 같은 것하고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나물로, 봄나물로 먹는 그런 그 나무입니다. 이게 그 화살촉 나무도 이렇게 드셔도 되고, 이게 두 종류거든요. 요 나무는 화살촉 나무는 아닌 것 같고, 또 다른 이름이 있기는 있는데 저희는 요걸 그냥 홀잎이라고 그렇게 이제 어릴 때 어머니가 이렇게 해주시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. 어떤 경우는 여기 화살촉, 화살 뒤에 보면 이렇게 날개처럼 된 게 나무에 붙어 있는, 코르크 같이 붙어 있는, 아마 어떤 데는 이렇게 가로수 같은 데도 이렇게 그 나무를 쓰는 데도 있더라고요. 그 지자체 중에서는. 그래서 그 나무랑 여기 파랗게 이렇게 된 이런 홀잎 나무는 봄에 홀잎이라는 이름으로 똑같이 그 새싹을 이렇게 이제 뜯어서 살짝 데쳐서 나물로 드시면 상당히 상큼하고 맛있습니다. 제가 그래 요쪽이 밭 입구 쪽인데, 요 밑에가 여름 되면은 이런 한삼덩굴이라든지 또 칡덩굴이 너무 무성해 가지고 꽉 엉겨 가지고 다 덮어 버리거든요. 그래서 지난 겨울까지도 작년 봄에 여기 또 이렇게 얘가 이제 그 새싹이 나서 나무를 해 먹었는데, 여름에 너무 이제 무성하다 보니까 이 나무가 아예 보이지를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 나무가 이제 너무 위에 햇빛을 다른 직면쿨들이 가리니까 그 안에서 죽었는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아까 저도 올 때까지만도 못 봤는데 이렇게 그 죽은 요 풀들을 데쳐 보니까 그 안에서 또 이렇게 홀잎이 이렇게 나고 있었습니다. 상당히 그 생명력이 강하고, 어떻게 보면은 좀 위치가 고난을 많이 받는 위치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, 이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견뎌내는 이런 모습이 상당히 또 뭐 우리 민족, 뭐 고난의 민족이라 하잖아요. 그 우리 민족의 모습 같아서 상당히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저 밑에도 보시면 약간 잎이 뚫고 올라오는데 저게 다 홀잎인 것 같거든요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제 홀잎인데 요 상당히
생명력이 강한 나무인 것 같습니다. 아마 여름 동안에는 햇빛을 거의 못 받았을 것 같은데, 그래도 봄이 돼서 이렇게 잎을 이렇게 내는 걸 보면 참 대단한 나무인 것 같습니다. 이 나무도 지금 보니까 옆에 약간은 나무 옆에 코르크 같은 게 조금은 붙어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런 홀립 나무의 특징이 약간 나무 결에 매끈매끈하지가 않고 나무 그 옆면이 이렇게 코르크 같은 게 붙어 있다는 게 이런 나무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. 이런 나무가 보이면 잎을 이렇게 따서 살짝 데쳐서 벌써 좀 닿죠. 이걸 물에 넣으면 속 줄어들거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따가지고 봄에 봄나물로 이렇게 드셔도 맛있습니다.